핵심만 빠르게 살펴보는 주식 10분 팁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바이오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바이오가 오늘 한번 강하게 움직임을 약간 쏘다가 좀 길게 빠지면서 피레침 모양의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얻은 힌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하나 좀 체크하면서 해석 한번 해드릴 거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시나리오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바이오가 이렇게까지 움직임을 휘황찬란하게 만든 데는 당연히 이슈가 있었죠.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 미국 보건당국에서 이 대마 있잖아요. 마리화나 말하는 거예요. 이 대마에 대한 규제 수준을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 마약관 단속국 DEA에다가 공식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우리바이오가 이 마리화나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나쁘게 활용하면 안 좋지만, 의료용 대마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의료용 대마라는 것도 존재한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 지금 제출을 했는데, 규제 수준을 완화를 해달라, 이거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바이오는 이 의료용 대마 관련주로 엮여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였다가 쭉 빠진 형상이 만들어지게 된 거다. 어쨌든 오늘은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 정리는 요 정도 하시고 매물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 살펴보면은 최근에 엄청 깔끔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018년도 당시까지는 진짜 별로였거든요. 이 별로니까 어떻게 돼?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별로니까 빠지는 겁니다. 왜?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차트를 가지고 저 진짜 차트쟁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차트쟁이라서 제가 이 차트 속에서 기술적인 타점들을 봐가면서 기교를 부리는 거지만 어쨌든 주가는 기업의 가치다. 이게 가치가 이렇게 펀더멘탈적으로 무너지면 방법 없는 거다. 그래서 계속 빠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하락 흐름은 끝내고 상승 파동을 계속해서 반영시키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여기에 지금 올라왔다가 재무적으로 뭔가 꺾인 부분들이 있나요? 없죠. 꺾인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정을 2, 3년 받았기 때문에 이건 건강한 조정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가기만 해도 이렇게 지그재그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금 펀더멘털이 깨지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저평가 영역까지 조정을 주면서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와서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초반 부분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바이오가 여기까지 쫙 올라오면서 아까 전에 이 재무적인 부분들이 뒤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 좋아진 거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놓고 나서, 이게 원래 주가라는 게 저평가, 고평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잖아요. 고평가 영역까지 갔다가 이제 슥 조정이 나오면서 저평가 영역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태우면서 꽤 오랜 세월이 왔는데 돌파가 나왔다라는 게 우선 1차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쨌든 흐름을 바꿀 놈들은 돌파를 만들어줘요. 안 만들면 계속 빠지는 겁니다. 왜? 물살 자체가 하방으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돌파가 나오면서 나 이제 이 하락 흐름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나와주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 이 하락 흐름 끝났기 때문에 다른 파동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보통 그때 움직임이 이제 뭐 박스권을 그린다든지 상승 파동으로 전환시킨다든지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매물 반응이거든요. 매물이 얼마만큼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얘가 결국에는 오늘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를 추가적으로 좀 더 돌파를 해주면서 갔으면 당연히 더 좋았겠지만은 돌파를 오늘 못하고 여기서 꼬리가 달리면서 밀리는 형상이 나왔다.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는 게 이제 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슬슬. 왜? 떨어졌던 폭이 어느 정도 지금 반등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충분히 돌파각을 만들면서 상승 파동이 좀 진행이 되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여기도 돌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선 지금 큰 흐름상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왔고, 내려오고 나서 이제 그림을 다시 만들러 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올라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올라갈 때 걸리적거리는 게 뭐냐면 매도 물량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매도 물량만 없으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악재가 나와도요. 악재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 이게 어떻게 연결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도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팔 거니까.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없지만 물론 예시로 비유를 해서 받아들여 주세요. 악재가 나왔는데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면 그건 악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겠지. 물량이 없었으니까. 즉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올라갈 때 뭐 악재가 뜨든 뭐가 나쁘든 뭐하든 간에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다 나쁘다라고 보는 거고 그 결과는 다 매도세라는 건데 뭐 올라갈 때 매도세가 나와서 걸리적거린다라는 소리로 봐도 되죠. 안 나오면 바로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매도 물량이 줄어야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매도 물량이 줄었다라는 흔적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이 거래량을 한번 잘 보면 돼요. 위로 띄워드릴게요. 자, 거래량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지금 올라와서 자꾸 어디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요 3,500원 정도 내외 구간에서 계속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터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거래량 터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거래량 터집니다. 다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중요한 자리라는 얘기죠. 여기에 여러분들 그 전쟁은 뭐 진짜 전쟁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이득이 없는 땅에서 일어나나요? 절대 안 일어나지.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먹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노다지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지금 3번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네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만 잘 제압해서 제끼면 완전 노다지 땅이라는 거죠. 넘어가면 이제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엄청 강하게 먹을 게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은 게 지금 뭐냐면 여기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건드리고 있는데 거래량 반응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똑같이 건드리고 나서 늘어났어. 매도세기 이거 무슨 얘기예요?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건 거래는 1대1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지죠. 누군가 산 사람과 누군가 파는 사람이 서로 간에 나는 주식을 줄게. 넌 돈을 줘. 이렇게 해서 서로 교환이 형성이 돼야만 거래량이 1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파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예 아무도 안 파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성립했다라는 얘기부터가 매도세도 이만큼 있었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이 반대로 이번에 건드렸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비록 꼬리가 말렸지만 거래량의 크기는 줄었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의 크기가 줄었다라는 건 결국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매도 물량도 줄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자리를 지금 계속 거의 한 3-4달 동안 치면서 계속 난리를 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올라가려면 매도 물량이 줄어야 되는데 그 흔적이 줄었다라는 게 2번으로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오늘 꼬리가 달려서 아쉽죠. 아쉽지만 결국 큰 흐름상 여기는 지금 결국 해석을 했었을 때 물론 돌파까지는 못해서 굉장히 아쉽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줄었다는 걸 봤었을 때 매도 물량이 줄고 있어서 결국 이 3,750원 정도 자리는 매물대가 헐거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음번에 줄어들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돌파 시도를 하면은 돌파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오늘은 굉장히 아쉽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파동에서부터는 슬슬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성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서 지금 큰 흐름상 너무 나쁘게 볼 건 아니니까요. 큰 흐름상 매물 여기가 지금 적어서 나중에 돌파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당분간 조정은 좀 나올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좋은 얘기 해놓고 왜 갑자기 조정 나온다 그러냐. 어쨌든 이때에 비교해서 매도 물량이 줄었다라는 거지 평소보다는 많이 나왔잖아요. 평소에 팔굽혀펴기 30개 정도 할 수 있는 애가 오늘은 그래도 500개 정도는 한 거예요. 힘을 썼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날 8의 알이백이죠. 알백에서 숟가락 들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알백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을 풀어줘야 됩니다. 예, 알을 풀어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큰 흐름상은 결국 여기는 소화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매물 반응이 좋았지만 어쨌든 평소보다는 많이 썼기 때문에 힘을 눌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눌림은 거칠 수 있는 거 감안하고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눌림이 나왔다가 자리를 잡고 다시 시도하는 시점에서부터 돌파하고 쏘아 올릴 가능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점이니까 장기 흐름상은 결국 좋은 신호다. 다만 단기 흐름상은 조정이 나오는 걸 감안하면서 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정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요 자리가 1차적인 중류 구간이긴 하거든요. 3,200원짜리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눌림이 나오더라도 바로 연타로 쳐주면서 그냥 바로 추가 랠리 보낼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깨지면 요 밑에까지 뺐다가 다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폭이 얼마만큼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얼마만큼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 지금 3,200원짜리에서 지켜주는지 아니면 깨트리고 여기서 지켜주는지 위주로 지켜보시고 내가 결국 큰 흐름이 좋아도 버틸 재간이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3,200원 정도 자리가 깨질 때 커트치고 밑에서 다시 받아서 크게 먹는 게 낫다 차라리. 그래서 그 기억을 좀 하시면서 보시고 목표가는 계속해서 3,800원 정도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 1차적으로는. 여기서 뭐 물론 반응이 좋아서 저는 바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이지만 이 무조건적인 100%라는 건 투자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해서 혹시 실패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위해서 분할 익절을 나중에 여기까지 오면은 챙겨 놓고요. 남은 물량이 터져주면은 더 땡큐. 안 터져줘도 어차피 수익 챙긴 게 있으니까 내 본전 밑으로만 이탈 안 하면은 뭐 이탈하면 커트 치면 본전에서 치면 되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서는 이제 이 분할 익절 해놓으면 다음 선택지를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보기가 좋으니까 1차 목표가 3,800원 잡고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3,800원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요만큼 파동 만든 걸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움직일 거고 그렇게 봤었을 때 볼 수 있었던 자리는 이만큼 힘이 넘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보나 이전에 있었던 매물 영역으로 보나 5,000원 정도까지를 2차 목표가로 좀 잡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익절, 전량 익절하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지금 눌림 나올 때 어느 자리를 딛고 반등 자리를 만들어 주는지 위주로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는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속력이 어마무시하고 가파르게 붙습니다. 그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더군다나 올라가는 척하다 갑자기 훅 하고 절반 뺐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막 이런 속임수가 엄청나게 난무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때 가서 뭘 판단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늦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속임수에 당하기 때문에 뇌동매매할 가능성만 굉장히 높아지게 돼서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지금 제가 여기서 해석해드리고 지금 라인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요거 토대로 뭐 하셔라? 계획 세워두셔라. 이 계획을 세워두셔야지만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계획 잘 세워두시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만 계획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100% 토시 하나는 틀리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왜? 시장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중간중간 변수들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변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수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을 해주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게 중요한 건데 수정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해드리려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유동적으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문제가 뭐냐면 영상을 지금 기준으로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얘기라든가 다음 변수를 어떻게 지금 모조리 섭렵해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영상은 어쩔 수 없이도 실시간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잘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요. 알림방 같은 경우에는 글로 써드리고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시장 상황 설명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의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보는 거구나.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움직이게 됐었을 때 만약 타점을 노린다면 어디가 조금 더 좋은 타점이 될 수 있고 올라가게 됐었을 때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 되는 거구나. 잘 움직이다가 중간에 시장 상황이 꺾이고 변수들이 좀 발생한다 싶으면 중간에 어디서 끊어주고 나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익절해주고 나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탈하게 되면 위험성이 커지는 자리들은 어디니까 이 밑으로는 절대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알림방에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종목 공유를 좀 하루에 한두 종목씩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루에 3% 정도에서 10% 정도 가량 좀 목표로 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좀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지간한 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두 종목씩은 꼭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몰리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폭포수 같이 하락이 나오는 막 그런 장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때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도 좀 받아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지금 공략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견해도 좀 넓혀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요. 올려드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상한가 달성, 그리고 뭐 수익이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계속 알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건지도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대응들도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드리는데 또 중요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계좌가 깔끔한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막 터줏대감처럼 막 마이너스 40%막 이런 식으로 물려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뭐 계획하에 사실 계획하에 40% 마이너스 40%씩 치면서 가져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린 거지. 정말 솔직해집시다.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악성재고죠. 악성재고. 이런 것들은 악성재고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손절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들도 좀 잘 챙겨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수익도 조금씩 챙겨 가시면서, 이거 챙기고 땡이 아니라 챙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수익을 좀 내시면서 같이 조금씩 같이 줄여 나가시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챙겨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같이 상세 처리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하시는 거지만 같이 해 나가시면서 아무래도 진행을 해 나가시면은 조금 더 계좌 안정화가 빨리 돼서 이제 두 눈 뜨고 조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계좌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계좌 안정화도 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황 브리핑도 드리고 있죠. 오전에도 드리고 있고요. 점심에도 드리고 있고 오후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테마적으로는 지금 뭐가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약세 테마는 뭐가 있는지, 업종별로 봤었을 때는 어떤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떤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어차피 시장 상황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주도 면밀하게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오늘 대응을 해야겠구나,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도 좀 한번 짜보시고 이 도움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 아침부터도 브리핑 당연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브리핑 이런 식으로 드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씩들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공유도 한 번씩들 받아보시고, 이렇게 시황 브리핑도 받아보시면서 서로 간에 또 정보도 교류도 하고 여러분들끼리도 뭐 대화도 좀 하고 하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뭐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껑충 뛰는 거는 힘들어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보 교류를 계속 하시면서 도움도 좀 받으시고, 어찌되었든 제가 더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저의 견해들도 아낌없이 나눠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토대로 여러분들의 실력들도 좀 같이 일치월장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알림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